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네, 책걸상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인생의 일요일들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아, 제목 좋네요. 인생의 일요일들. 인생에 일요일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목에 꽂혀서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책은 제목을 딱 보고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만 매력적인 게 아니고 저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명한 분입니다. 네, 제가 나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을 했는데 팬들이 꽤 있어요. 나름 팬들도 많죠. 네, 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인생의 일요일들의 저자 CBS의 정혜은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쑥스럽게 소심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런 부끄러운 모습. 의외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이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편안함도 느끼지만 약간 직업적으로 경건해지는 건 있어요. 막 노는 공간이라기보다도 막 노는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네. 자, 정혜운 PD는 PD로서도 유명하고 작가로서도 유명한 분인데 일단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혜은 PD를 많이 아시겠지만은 혹시 애청자분들 중에서 누구지 하는 분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유명한 스타 PD시죠. 예를 들어 김호준의 저공비행, 공지영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미화의 여러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같은 CBS뿐만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PD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침대와 책이라고 하는 독서 에세이를 시작으로 해서 파격적인 표지에 지금까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내신 에세이스트 겸 르포 작가. 네. 여러 종류의 책을 냈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제가 그 청소년 대상의 책을 몇 권 낸 인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하러 가요. 그러면은 이제 강연 후에 한 30분 정도 이제 토크 시간 혹은 이제 질문 응답 시간을 가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자잖아요. 그 친구들 보기에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자를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언론계 인사를 이제 만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책에 관한 질문 아니라 언론계라던가 이런 데 관련된 질문들 되게 다 해봐. 그러면은 기자가 좋아요, PD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 나오는데 PD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왜 너는 PD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였는데 거기에 정혜원 PD님 이름이. 진짜? 네.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SBS에서 맞네, 자기. 맞습니다. 그 S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최종 면접에 온 그 애들을 인터뷰하는데 왜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느냐 했더니 제 이름을 싹 말을 했다고 해서 쑥스럽나?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좀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딱 근데 그때 제가 약간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온 회사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응은 좀 시원치 않았죠. 하지만 진짜 기뻤어요. 그 책을 11권 쓰셨는데 네. 크게 보면은 여행기 계열이 조금 여행기라기보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쨌든 분류해왔어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분류를 해왔어요. 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3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독서 에세이. 책에 관한 어쨌든 이야기. 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글을 쓰시고 그걸 모아서 낸 책들이 있고 첫 책도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침대와 책이 아까 충격적인 표지라고 그랬나요? 그랬는데 네. 사실 침대와 책은 어떤 점이 충격적이었냐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전에는 책을 쓴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독서 평론가, 무슨 이런 공식 직함을 가진 남자들이 일단 저자의 프로필을 쫙 소개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평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아주 오피셜하게 그 서평이 진행됐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직함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적인 책 읽기를 한 거예요. 비 오니까 이 책 읽고 싶고 친구랑 싸워서 이 책 읽고 싶고 슬픈 생각이 나서 이 책 읽고 싶고 이런 식의 독서 에세이를 썼다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끌었던 거죠. 침대와 책 제목은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죠. 아. 그거는 제목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사무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방콕에서 국내선의 기내 잡지를 보는데 코사무이 리조트 광고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리조트 광고라는 게 알잖아요. 바다가 있고 여자 이렇게 뒤태 딱 있고 꽃잎 떠 있고 이런 건데 딱 하나의 사진은 리조트 광고인데 침대 하나 깨끗한 침대 하나 딱 있어요. 작은 싱글 침대. 근데 그 싱글이 의미. 예, 그 리조트의 이름이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러니까 침대 하나 있는데 이제 책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와, 난 이렇게 하면 너무 나한테 행복한데 그 느낌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생 일요일 책에도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불필요한 건 없어서 행복했다. 이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그냥 책 있고 깨끗한 공기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침대랑 책만 있으면 네, 그쵸. 행복하겠다. 네. 그거죠. 그거를 발견해서 책 제목을 쓴 거죠. 아, 나에게 행복의 이미지는 이거구나. 자, 지금 정혜원 PD의 책이 세 종류다라고 얘기해서 네, 한 종류 딱 한 이름 종류. 불렀는데 두 번째 종류는 뭡니까? 하나는 책에 대한 에세이를 모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건 이제 정혜연 PD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정혜연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좀 더 확장해서 약간 정혜연이 만난 사람들이 겪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플러스 루포르타주 맞아요. 계열의 이제 책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여행 에세이죠. 네, 예, 여행 맞아요. 에세이는 세 권이 나왔어요. 오늘 소개하는 인생의 일요일들이라는 책과 런던을 속삭여줄게 스페인 야간 비행.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에 나온 두 책은 좀 많이 고치고 싶고 네. 요번 책이 제일 저한테는 정수. 그러니까 런던을 속삭여줄게 스페인 야간 비행 그리고 인생의 일요일들 오늘 소개할 책 세 권 중에서는 인생의 일요일들이 정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제목부터가 정수라고. 제목만 봐도 저한테는 이거구나 하는 게 있어요. 네, 저도 런던을 속삭여줄게랑 스페인 야간 비행은 런던이랑 스페인이 어쨌든 키워드로 어쨌든 간에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일요일들은 사실 읽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런던을 이를테면은 런던을 속삭여 줄게 이런 책은 뭐냐면요. 엄청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예. 좀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과정이죠. 아 저는 공교롭게도 다 읽었어요. 런던을 속삭여줄게랑 스페인 야간 비행. 저 여행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인생의 일요일까지 다 읽었는데 뒤로 갈수록 장소에 대한 얘기가 적어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런던을 속삭여줄게는 런던 얘기가 굉장히 많죠. 많았고요. 스페인 야간 비행은 스페인 야간 비행이지만은 사실 스페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필리핀의 보홀섬에 대한 얘기가 왜냐하면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으니까. 예. 근데 식민지였던 나라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홀섬 얘기가 더 많고 그리고 인생의 일요일들까지 오면은 오히려 장소는 좀 약간 주변적인 것이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일요일들은 좀 이따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지만은 여행 에세이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꼭 여행에 대한 에세이인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기대하고 읽으시면은 좀 많이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여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여정이나 여행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흔히 이제 여행 에세이를 딱 집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어디를 갔다 와서 아 그때 거기 참 좋았지. 거기 왜 좋았지? 하고 눈을 감고 떠올릴 때 그 이미지 있잖아요. 아마 구름이 커다랗게 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서 뭐 바보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따라간 책이라 그래요. 이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9통의 편지가 책 한 권인데요. 이 편지를 진짜 특정한 어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죠? 일요일마다 그것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네. 그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궁금했던 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지? 네.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군지 받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겠죠? 어르신이죠.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핸드폰을 쓰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로만 의사소통이 되죠. 근데 핸드폰을 쓰지 않는 현대인이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쉽게 연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긴 편지가 태어났겠죠. 아니 그래서 식물에 되게 밝으신 분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저는 또 제 DB에 있는
뭔가 식물학자. 식물학자나 혹은 근데 나무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연구학원 혹은 그것과 관련된 무슨 작업들을 하신 분인가? 근데 이 분의 정체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아까 강 기자가 DB에 있는 누구를 찾았을 때 결코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따로 있지만 숲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수많은 정체성 중에 이를테면 라디오 PD라는 정체성, 뭐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내가 이 정체성일 때 가장 즐겁더라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이 선생님도 많은 정체성이 있어요. 직업도 있고. 하지만 숲에 가는 사람이란 정체성일 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그래서 이 책에서 뭐랄까 인생을 잘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견뎌내는, 잘 살아내는 방법으로 관 기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오에 준 방송인 아까 표현한 대로 뭐가 있지만 그중에 유달리 행복감을 주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일요일에 이 편지 쓸 때 엄청 행복했어요. 일요일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 일요일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란 정체성. 혹시 후속작을 내면 일요일의 작가 뭐 이런. 왜냐면 제가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일요일의 역사학자라는 신간이 나왔어요. 있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거든요. 필리프 아리에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의 자서전인데 그 죽음에 관한 얘기도 쓰고 막 네, 맞아요. 그런 그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사실 학계에서 자리를 잡은 건 60대 중반이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출판사 편집자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역사 연구는 일요일만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취지예요. 그분의 별명이 네. 일요일의 맞아요. 역사학자인데, 되게 정확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마음에 드는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화 한 통만 와도 기분이 나빠질 소지가 얼마든지 많은데 일요일의 시간이라고 진짜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몹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어떤 일을 하는 시간을 자기 일상생활 속에 가져야 한다. 그것을 늘려야 한다. 이걸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그거를 좀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저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아빠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일요일 날은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 정말 일요일이 아니라 어떤 숨어있는 시간이겠죠. 나한테.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는. 그 그리스를 특별히 뭐 택한 그 얘기도 이유가 안 했네요, 있습니까? 사실. 네. 인생의 일요일들의 중요한 장소가 그리스라는 그 얘기도 걸. 안 했나요, 그 얘기도 안 아직? 했어요, 저희가. 그리스는 언제 갔다 왔어요? 그게 이제 한 번 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2014년에 우리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났죠. 그때 제가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는 게 팽목항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이제 혹시 생존자가 있나요? 사망자가 그쵸. 확인이 되었나요? 첫 번째 질문이 생존자는 이유예요. 그러면은 항상 착잡해하고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뭐 아직은부터 시작해서 영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진짜 정말 너무 많이 울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희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우는 거죠. 어떡하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1년을 지내다가 이제 2015년에 여행을 갔는데 여러 가지 그리고 저 개인적인 슬픈 일도 심지어 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가족이죠. 근데 그 슬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덧없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을 영원히 못 본다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은 헛일이 아닌가, 어차피 다 무로 돌아가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항상 제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그리스에 제가 안식월이었어요. 그때 갔는데 이제 길게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 빛이 달라요. 제가 이제 책에 잠깐 표현했는데 제가 저 멀리 산에 있는 할아버지가 마당을 빗질하는 거 봐요. 네. 그래서 내가 나 눈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6.6인가? 몽골에서는 그런다는데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공기 중에 수증기 함량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명백하게 보여요. 사물이 굉장히 명백하게 보인다는 점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왜 고대 그리스 이야기 하자면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원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 불, 공기, 그죠? 흙. 네. 공기, 빛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것들이 정말 원형 그대로. 그냥 나무는 나무. 그 여러 나라 가보셨을 텐데 그리스가 날씨가 제일 좋습니까? 굉장히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중해를 예를 들자면 그리스 지중해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탈리아 지중해는 엄청 벗고 싶어요. 관능적이에요. 그리고 막 사랑을 나누고 저는 싶어요. 막 태폐적이라고 하려고 예, 했는데. 예. 상당히 이렇게 수영복이 어깨라도 좀 흘러내리게 하고 싶은 그런 곳이 이탈리아 지중해라면 그리스 지중해는 굉장히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양시켜요. 그래서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크레타의 작가가 있지만 그 작가가 나 스스로 한 인간 원형을 창조하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걸맞아요. 나는 무엇인가 굉장히 우뚝 선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하필이면 그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 수많은 신들이 탄생한 이유 같은 게 명백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몇 월에 가셨어요? 한여름에 있었어요. 한여름에 보통 한여름에 그리스 가신 분들은 네. 욕만 막 하고 오던데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도마뱀을 네. 이해하게 돼요. 오죽 더우면 도마뱀도 저렇게 좋을까. 정말 덥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즐거워요. 한여름 따가운 햇살이 굉장히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애기해는.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를 가신 거예요? 그렇죠. 눈부시게 아름답.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후에 또 가셨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너무 강렬했던 이유가 아까 제가 그리스를 갈 당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억도 선명했지만 거기서 계속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책에는 꿈과 연결된 기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힐링, 테라피 이런 말에 제가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왠지 그 말 아래서 사람은 무슨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폴론 신전에 갔더니 딱 떡하니 써 있는 거예요. 셀프 테라피스트.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고대에도 무슨 그런 셀프 테라피라는 말이 있나 싶었는데 제가 셀프 테라피라는 게 왜 하필이면 아폴론 신인지 수많은 신 중에 왜 하필이면 아폴론이 다른 신도 아니고 셀프 테라피의 신인지 이해를 하게 됐던 거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셀프 테라피 스스로 자기를 치유한다는 게 과연 뭐랑 연결이 되는지 빛과 연결이 된다. 그 그리스에 갈 때부터 나 거기 가서 한 달 있으면서 그 경험들 가지고 책 전혀죠. 써야지라고 갔어요. 전혀죠. 그러면 머무는 동안에 계속 메모를 하고 뭐 거기 사람들하고 나눈 이야기 같은 거 기록하고 뭐 그렇게 그렇지 합니까? 않았죠. 그러면 한 달 여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봐요. 자, 우리가 어떤 날 야, 나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하면 친구들이 막 말을 하라고 할 거니 뭐가 좋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좋은 친구예요. 최소한 궁금해라도 해주니까. 아니면 다들 그냥 검색하잖아요. 파르테논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좋았는데 물어보는 경험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을 감고 그날은 일몰 무렵이었는데 너무 그 일몰은 무슨 색이었냐면 분홍색이었어 하면서 묘사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야, 저런 하늘을 보고 죽으면 영안이 없겠다 생각했고 하는데 막 뭐가 너무 날아다니는 거야 하면서 쭉 친구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예. 예. 사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너 뭐가 좋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한다고 쳐봐요. 근데 누군가한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천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말하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걸 어떻게든 표현한 거예요. 이를테면 야, 나 그날 일몰 보고 진짜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일몰 뭐 맨날 보는 건데 뭐가 좋아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만 맞아, 나도 일몰 진짜 좋아해. 근데 그 일몰은 어떤데? 하고 하는 순간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기쁨을 느꼈는지 무엇을 잊을 수 없어 하는지를 그냥 완전히 기억한 어떤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담아준 어떤 사람이 자기 눈 안에 있는 걸 그냥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그 방금 정 PD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장점이자 또 약간 장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뭔가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그 여행에 대한 통상적인 통념에 갇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여행을 가면은 뭔가 남들이 다 봤던 유명한 데 가서 이렇게 사진 인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여행 가면은 이렇게 정말 그 강박적으로 게시판 같은 것만 읽거나 아니면 여행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맛집이라던가 아니면 꼭 가야 될 곳들을 찍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여행 패턴에 익숙한 분들 사실은 대부분의 여행에 대한 그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간 좀 안타까운 영역이 여행기의 영역이에요. 네네. 사실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기 사진 많이 넣고 글 조금 넣는 여행기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그런 좀 안타까운 영역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요.
여행도 삶도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행과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다 자세히 보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뭘 하나 보면 다른 건 분명히 놓치겠죠. 그래서 여행과 삶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스쳐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을 따라가요. 자신의 내면이라는 게 다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도시에 가도 다른 것이 기억에 남고 다른 것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저희한테 내적인 삶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맛집 가고 인증샷 하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아까 우린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예, 제가 세월호 이후에 느낀 저한테 들어온 가장 그 강력한 현실 감각은 뭐냐면 우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고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리워도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다는 그 현실 감각.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기반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품고 그리스에 갔던 거예요. 여행기를 써야겠다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 대목이 떠오르네요. 나 자신에게 아주 좋은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요. 사실상 뭔가를 계속 해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시간이 없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게 하려면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해봐야 된다. 근데 그 뒷문장은 왜 안 있습니까? 핵심은 뒷문장인데. 뒷문장까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과 여행 사이에는 수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중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삶도 여행도 우리의 여정을 이끄는 것은 내면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내면 저 아래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뭐 믿을 게 있어. 돈 믿지 뭐 가족 믿지 뭐 이렇게 사실 말들은 털털하게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간단한 삶은 없고 24시간 내내 행복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삶의 복잡성을 안고 조금이라도 힘있게 사려는 사람들, 나아지려는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테살로킨인가? 거기 이제 그 북쪽 동네 빼고는 다 어쨌든 그 섬도 몇 개 가고. 키크라데스 제도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크레타 섬, 미코노스 섬, 산토리니 섬 이런 데를 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서 이제 하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있어요. 너 애기를 봤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사는데 바빠가지고 너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놈, 이 쓸데없는 놈, 덜 살았다, 당장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애기를 보고 와라. 애기를 보고 와야지 삶을. 그 다음에 애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막 기도를 해요.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너무 빨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이 지상의 삶을 내가 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히 잘 풀리는 건 아니지만 더 즐기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품게 하는 곳이 에게라고 생각한단 말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지. 이렇게 지상이 아름다운데 왜 저희가 아주 슬픈 사람들은 겨울에 눈 속에 하얀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어도 무슨 희망의 조짐을 보고 봄이 와서 새순이 올라오면 부활의 느낌을 갖고 너무 슬픈 사람은 아침에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걸 보고 힘을 내잖아요. 그런 마음이 도처에 사람들을 마음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펼쳤을 때 마치 내 마음과도 같은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썼어요. 왜냐하면은 슬픈 마음에도 기쁜 일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균형을 잡는 거. 슬프지만 좋은 날도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날 그리고 그 내 마음이 기꺼이 원하는 일을 하는 날을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균형을 잡게. 그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다는 그 조그만 섬 거기는 못 가신 거죠? 콜스 섬 작지 않고요. 닉소스인가 뭐 그. 닉소스 아니 코스 섬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안 가는데 거기는 뭘로 참 안타까운 느낌을 주냐면요. 지중해 난민선이 침몰한 곳이에요. 예, 터키에서 출발한 배가 바로 저기가 그리스인데 배가 뒤집혀서 애기 사진 그때 본 적 있죠. 바로 그 근처예요. 그래서 지중해는 지금 저희가 아름답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난민들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슬픈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하고 터키가 어쨌든 이게 보이죠, 바다지만 이렇게 맞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보이죠. 근데 그 지도를 혹시 보신 청취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섬들이 있죠. 있어요. 네. 이게 어디까지가 터키고 어디까지가 그리스인지를 음. 되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흩어져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은 또 역사의 또 비극의 또 원인이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오래전에 저는 이제 국경선이랑 지도 보는 게 취미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그리스야 이러고 찾아봤더니 거의 모든 섬이 다 그리스예요. 네. 네. 터키는 거의 이제 그 섬 아닌 그 육지라 그럴까요? 거기만 딱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럼 난민들은 그 터키에서 배 타고 그리스에 있는 아무 섬에나만 내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내리고 배가 그리고 침몰하고. 실제로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에 가면 국어라는 아이들 그리고 일요일은 참으세요라는 그리스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형이랑 동생 어린 남자 둘이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국어 같은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형이랑 동생이 꼭 조그만 두 남자애가 꼭 붙어가지고 하나는 기타 치고 하나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긴 난민들인데 진짜 둘이 정말 이렇게 그 더운데 딱 붙어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4명의 남자아이가 그 제비돌기를 해서 바다에 점프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노는데 진짜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물방울 튕기며 애들이 노는 거죠. 그래서 막 경주 같은 걸 하는데 책에는 안 쓴 에피소드인데 아 쟤도 참 아름답다. 몸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가슴이 설렜겠죠. 10대 중후반 남자애들인데 기분이 많이 기분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국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이 섬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벌어지는 불행하고 슬픈 일들이 마음을 슬프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이걸 나누고 살아야 될지 참 생각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라디오 PD이자 다독가이자 다작가인 분을 모셨더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1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